오늘 이렇게 정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시간을 살짝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허락해주든지 허용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화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락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법불악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조은석 특검이 직접 강조한 표현으로 전해졌는데 법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런 의미죠. 조 특검은 특수통으로 또 윤 전 대통령이랑 질긴 악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춘 부의장님,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 이 특검이 어디까지 살펴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다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방어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원하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9시였는데 10시로 미뤄달라고 한 것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뭔가 본인이 진술을 많이 할수록 사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는 지금 수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입장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사실 이제 수사가 거의 끝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적게 그리고 최대한 진술도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마 전략일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좀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뭐 외환죄까지도 들어볼 수 있느냐 아니면 외환죄는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니면 앞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일단 또 추가 소환을 할 것인가 이 정도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부터 기각 그리고 이후에 소환조사 통보까지 사실 변호인단을 통해 내놓은 윤 전 대통령 입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시면 먼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가 다음 날 방금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 시간 9시로 통보를 했는데 10시로 미뤄달라라고 했고요. 비공개가 아니면 출석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하루 전이죠. 무조건 출석하겠다. 그리고 출석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사실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연한 어떤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불악이라는 말을 지금 특검보가 이야기했지만 법불악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어떤 법치주의의 인권보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들은 뭐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출두 시간도 기본적으로 그 변호인단과 어떤 상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 출두 방식도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포토라인에 반드시 세우는 것을 이제 금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현재 특검이 무시를 하는 것은 이 법불악이 법에 평등하는 어떤 대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특검 측과 실랑이를 어떤 비치는 모습으로 보이질까 봐 좀 우려해서 결국은 특검 측이 좀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홍 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걸 두고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모습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당사자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또 박 전 대통령 땐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죠. 최진봉 교수님, 이때는 포토라인에 세우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180도 태도를 바꿨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사하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전에도 뭐 검사 생활을 계속 했었으니까 다른 중요 피해자들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에서 저렇게 사과도 하고 유감도 표명하고 그리고 조사실에 올라갔는데 본인은 둘 다 안 하잖아요.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은 뭐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되니까 내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비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규정도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공개라고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건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하고 안 하고는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협의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게 뭐 반드시 강제 규정으로 이걸 비공개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법조항에. 그러니까 수사진에서 그건 판단할 문제이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계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일 때 모습과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되고 나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 너무 이제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말 뭐 본인이 그랬잖아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당당하게 수사 받겠습니다 했으면 자꾸 뭐 시간 바꿔달라 뭐 출석 방식 바꿔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시간은 또 바꿔줬잖아요. 특검팀에서. 그런 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는 수사 철저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주목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출석에서 조은석 특검보다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동행한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지금 보이시죠? 저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이 조특검이 윤 전 대통령 내기수 선배인 만큼 조특검의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참여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네, 일단 포토라인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를 강하게 했던 것은 맞죠. 그럼 당시에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직에 재임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여러 차례 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그런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예단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가 조은석 특검의 내기수 사법연수원 선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좀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조사상의 유리함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 그런 해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탄핵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사상의 유리함과 같은 그런 뭐 계산이 반영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조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미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특검팀에서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하고 싶다고 지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는데 과연 특검팀에서 추가적으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또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 얘기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성춘 부의장.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도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부당함을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특검 관련된 거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특검 수사와 관련돼서는 내가 더 한 수 위다라는 입장을 아마 견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아마 지금 오늘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재판 중인데 추가 조사가 말이 되냐라는 저 질문에 대해서는, 저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것과 관련된 수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해서 뭔가 관련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특검이 추가 조사, 추가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 이후로 계속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그것만 인용이 됐고 그것만 수용이 됐고 예. 나머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제기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 과정, 수사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변호인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아마 받아들여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예, 특검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를 하면 심야 조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으니까 이제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때 휠체어를 직접 끄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제 당시 서울 아산병원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끌고 김 여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김 여사가 11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서를 달았는데요. 김 여사 측은 법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를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그 향후에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예, 소환 조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대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 2개가 최혜병 특검과 더불어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2개에서 여러 번 이제 소환 요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할 때마다 변호인들하고 이제 조사를 이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3대 특검이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과잉 수사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게 한 특검도 아니고 3대 특검이 이제 또 다들 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번 특검은 지난 국정농단 특검과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게 당시는 특검이 1차직 수사부터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수사를 했고 또 재판을 또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특검이 하면은 상당히 어떤 과잉 수사, 먼지떨이식 어떤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수사를 하되 이런 어떤 측면에서 과잉 수사로 인한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을 준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공개 출석 속보 내용 다뤄봤습니다.